새로운 코너 시작합니다. 책에서 읽는 지혜.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로저스의 투자 원칙 7가지. 큰 흐름 속에서 큰 기회가 나온다. 7가지 원칙이 어떻게 한반도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배경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코너 시작합니다. 책에서 읽는 지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소개할 책, 저한테 간택된 첫 번째 영광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짐 로저스,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자죠.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소개하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촬영하시는 PD님이 이거 너무 딱딱한 제목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연간 책을 냈던, 특히 베스트셀러를 냈던 저자 입장에서 보면 제목 꽤 잘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연말 연초가 되면 이렇게 전망서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5년 정도의 이제 그 시점을 잡는데 앞으로 5년.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답을 줄 것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시나리오, 이런 제목까지 나름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잘 지은 제목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제목이 이 땅이냐, 이렇게 말하는 독자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엔 하여튼 좀 잘 지은 제목이고요. 괜찮습니다. 이 책,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목 그대로 최근에 짐 로저스가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익숙해진 게 뭐 워낙 유명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한반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향후 10년, 20년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나라, 투자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되게 이제 좀 익숙해졌죠. 이번 책처럼 자기의 어떤 생각을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또 체계적으로 좀 정리한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남북 경제적인 통합, 교류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반가운 책입니다. 그 앞부분에 굉장히 간명하게 이 투자의 대가가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성공 투자를 이루었는지를 아주 딱 집약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소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짐 로저스의 투자 원칙 7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책에는 사실 뭐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재구성하고 소화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짐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투자의 성공 원칙. 첫 번째, 큰 흐름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 큰 흐름에 주목하라는 것은 어떤 짧은 시간 스펙트럼 안에서 그냥 뭐 단타 매매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라는 게 아니고요. 큰 흐름 속에서 큰 기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선굵은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잔파도가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저류, 거대한 저류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자면 어떤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에 겉으로 나타난 잠깐의 뭐 현상 이런 게 아니라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일 쇼크가 닥치기 전에 석유 가격이 떨어져서 경영난을 겪고 있던 그런 석유 회사를 탐방하고 나서 석유 공급 현상이 심해질 거여서 여기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박을 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보통 경우면은 이런데 사실 경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할 텐데요. 한 1, 2년쯤 후에는 오히려 석유 공급이 줄어서 유가가 뛸 거다. 그때 되면 석유 생산 업체들의 그런 실적도 좋아지고 그렇게 등달아서 주가도 뛸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맥을 짚어서 이제 투자를 한 결과 한 2년 후에 실제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석유 가격이 한 4배 뛰었고 짐 로저스가 있던 컨텀 펀드라는 데서는 엄청난 대박 수익을 올린 거죠. 짐 로저스의 투자 원칙 두 번째, 저평가된 투자 기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저평가된 투자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막 열기를 띨 때 그때 와와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그리고 정말 좋은 가치를 지닌 투자 대상이 헐값에 나와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짐 로저스는 1970년대에 그 과당 경쟁을 벌이다가 망해가기 일보 직전에 록히드 마틴이라는 항공기 회사를 주당 가격 $2 정도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들 망해가는 회사를 왜 사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짐 로저스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국방부가 그 베트남전의 충격 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거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 항공회사이지만 한편으로는 군수회사이기도 한 록히드 마틴에 투자하면 승산이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헐값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사서 굉장히 이제 좀 투자 대박을 낸 거죠. 투자 원칙 세 번째, 확실히 알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고요. 확신을 갖고 투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그에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 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짚어보고 샅샅이 이렇게 조사해서 투자를 한 결과 웬만한 전문가들도 잘 예측하지 못했던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라든지 주택시장의 붕괴라든지 앞서 소개했던 록히드 마틴 그리고 이 원유 파동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짐 로저스는 자신이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투자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짐 로저스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평생에 걸쳐서 자신한테 투자 기회가 한 25번만 돌아온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한 번 투자할 때 그냥 슬렁슬렁 투자하겠냐, 굉장히 잘 알고 투자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딱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서사치 잘 뒤져보고 정말 A부터 Z까지 다 파악한 다음에 하겠죠. 잘 알고 투자할수록 그만큼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올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짐 로저스는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 원칙. 확신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확신할 수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대상인데 여러분이 도박하듯이 그렇게 막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억짜리지만 물론 보금자리인 측면도 있지만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자기가 살 집이기 때문에 그만큼 따져보고 꼼꼼하게 이제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수익률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계속 높아요. 근데도 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냐 하면 부동산은 집은 잘 따져보고 사기 때문에 그만큼 나름 큰 돈을 넣어서 살 수가 있는 반면에 주식은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확실히 알고 자기가 완전히 파겠다. 이럴 때 그만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 원칙 다섯 번째. 현장에서 꼭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짐 로저스는 사실 월가에서 은퇴하고 나서 2차례에 걸쳐서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00몇십 개 나라들을 다 돌아다녔고요. 중국,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오스트리아, 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 같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그런 나라들에 투자해서 매번 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경제 개방을 시작할 때, 베트남이 고속 성장의 초입에 들어섰을 때 이때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고 이런 뉴스 몇 번 읽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딱 하나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회사의 아주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직접 회사를 탐방해서 회사의 분위기도 보고 또 생산 시설이 팽팽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짐 로저스 투자 원칙의 6번째인데요. 역사에서 배운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건 뭐냐면 사실 짐 로저스는 원래 대학에서 전공을 히스토리,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사를 중시하고요. 역사에서 또 많이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주식시장의 버블과 붕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맞췄던 이유는 뭐냐면 역사의 경험에서 과도하게 올랐던 주식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은 그 조정을 겪는다 또는 큰 폭의 낙폭을 겪을 때가 많다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 거품이 꺼질 때 오히려 이 사람은 헐값에 나와 있는 투자 대상들을 대량 매수해서 큰 수익으로 연결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지금 애플,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그런 이제 주식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른다고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과도하게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그리고 특히 한 빠르면 1년 또 늦어도 한 2년 안에는 미국 경기의 침체와 함께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간의 횡포를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횡포를 견뎌내는 인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요. 남들이 다 막 투자하고 하니까 자기도 이걸 투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도 이렇게 과열된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사실 인지상정일 텐데요. 오히려 그런 건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꾸로 반면에 자기가 정말 확신을 갖고 잘 알고 투자한 대상에 대해서 그게 바로 투자하고 나서 당장 내일부터 그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의 인내가 필요한 건데요. 그럴 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의 횡포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 마음의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위기가 진행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짐 로저스의 투자 원칙 7가지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소화한 대로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봐 드렸고요. 이 7가지 원칙이 어떻게 또 한반도에 대한 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배경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 큰 흐름 측면에서는 지금 동아시아로 전 세계 경제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금 개혁 개방이 되지 않은 게 북한이고 또 그런 가운데 북한이라는 투자처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건비 수준 그러면서도 아주 막대한 지하 자원을 헐값에 사실 사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투자 기회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경제 특구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하고요. 이 주변의 국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권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짐 로저스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큰 흐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의 횡포를 견디는 인내력을 가지고 이 한반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다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기대해 주시고요. 1편 짐 로저스가 말하는 투자의 원칙 그리고 왜 자기는 북한에 투자하게 됐나 배경을 설명하는 투자의 원칙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